오늘도 돌아온 소중한 조선이입니다.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월련의 조선이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조선이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오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월호 관련한 오보를 이게 하나를 빼서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너무 많고 다양하다. 사실 다양하다기보다는 프레임은 하나예요. 세금 도둑. 일단은 그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에 적용이 돼서 2016년 9월 30일에 해산할 때까지 이 세월호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그 공격이 아주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세금도둑 프레임이 진짜 보수 언론들에서 정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사무실 조성비로 20억 원 쓰고 외부 자문행사비에 10억 원 들였다. 세월호 조사한다면서 생일 케이크 값 655만 원, 체육대회비 252만 원, 야당 믿고 직원 생일 케이크까지 세금 쓰냐? 뭐 이런 기사들 이에요. 뭐 생일 케이크 값 이런 거는 들으면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정부 내 전체 부서에 적용되는 그냥 지침에 나와 있는 생일 케이크 값은 이렇게 쓰시오 뭐 이런 규정이었다고 해요, 단순히. 근데 이 기사들이 계속 내보냄으로 인해서 아니 세금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일단 그 세월호 특조위에 세금 도둑이라고 엄청 몰아붙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오보는 2015년 11월 7일 주말 특별판에 있던 기사인데 이 코너 이름이 지구를 웃겨라예요. 그리고 이 사안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소개해주는 뭐 그런 코너였거든요. 제목이 임기는 8월부터라면서 월급은 1월부터 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작은 했는데 자꾸 정부에서 방해하고 이러니까 실제 출범이 늦어지거든요. 계속 미뤄졌죠. 그러니까 1월부터 월급을 받아갔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원장 연봉이 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억 6,500여만 원이라서 한 달에 1,375만 원을 가져갔다. 그리고 특조위원장이 변호사도 겸임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정 보도를 했어요. 정정 보도를 보면은 특조위원장이 받은 뭐 8개월치 월급이 1억 6,500만 원이 아니라 뭐 7,550만여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위원장이 변호사 겸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변호사 겸직을 하고 있으면 변호사 월급도 받고 특조위원장 월급도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전혀 뭐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 기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얼마나 웃긴지 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약간 뭐 지구를 웃겨라 뭐 이런. 네네네네. 근데 여기다가 방해와 시간 끌기로 조직 구성이 늦어져서 지금 8월부터 시작한 건데 거기에 폭소라고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이게 참사 2주기 2016년 4월 16일에 이런 사설을 씁니다. 국민 안전도 비극 내면화도 이르지 못한 세월호 2년. 그러니까 세월호 2년 동안 뭐 했냐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특조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쓴 돈이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인데 그 2배가 넘는 369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여태 뭐 대단한 조사 결과도 하나 못 내놨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보였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과 16년에 배정된 예산이 1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그 아까 말한 369억 원 이거는 뭐 어디서 듣고 쓴 거? 그쵸, 아주 정확한 숫자잖아요.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설이 나오고 나서. 그랬더니 이거 과거 기사를 인용한 건데 아마 뭐 그 뒤에 특조위 예산이 깎였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일일이 특조위에 확인을 못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 2015년 7월에 그 기자들이 쓰는 칼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9.11 위원회와 세월호 특조위라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럼에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특조위가 369억 원의 예산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올린 안이었던 거죠.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근데 논설위원은 그걸 보고 사설을 쓴 거죠. 이 논설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한 언론사에서 정말 뭐 산전수전 다 나름의 정점에 올라간 그쵸.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설도 쓰는 거고. 그쵸. 건데 그런 분께서 그런 짜치는 아니 사설을 변론을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아직도 세금도둑 프레임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불과 2달 뒤 일면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석 해외 출장 계획 논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 비즈니스석으로 간다고 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왕복 항공료로 미국 447만 원, 영국 267만 원 하면서 비즈니스석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차관급인 상임위원 같이 고위직급뿐만 아니라 다 비즈니스 좌석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근데 보도 당일 특조위가 정부 규정에 따라서 이코노미석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반박 자료를 냈고 이틀 뒤에 정정 보도를 냅니다. 이게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전 비즈니스를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는 그냥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해보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조위에서 말한 게 아니 이거 정부 지침이 이렇다 이코노미석이고 이코노미석으로 한 건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그 지침만 봤으면 될 일을 웃긴 게 아까 말했던 그 정정 보도를 냈는데 거기에서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일보 왈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3번이나 언론 담당자 특조위에 있는 언론 담당자랑 통화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봤어. 비즈니스석으로 요금 신청한 이유는 뭐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조위 언론 담당자가 차관급 상임위원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 이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그냥 정부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신청한 거야 라고 답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취재했는데 특조위가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오보 낸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특조위가 말하는 그 규정, 정부 규정이 있는데 이 정부 규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정정 보도문 위쪽에 딱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용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 규정이 너무 잘못됐다. 이런 기사를 아까 말한 그 정정 보도문이랑 같이 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갑자기 규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네 그렇게 오묘한 편집을 가지고 그 정정 보도문을 흐리는 거 이전에도 많이 그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약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시민단체들한테. 시민단체는 늘 정파적이다. 예를 들면 좌파다, 친여다, 뭐 친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나 어디서 중요한 요직을 맡았는데 일 잘 못할걸? 너무 편향됐기 때문이야. 이런 기사들 많이 내요. 근데 세월호 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조위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였는데 이 특조위원장 민변 회장 출신이고 또 민변 얘기건 했죠. 또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조선일보가 좌파다 라고 말하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좌파야. 그런데 다음날 바로 잡습니다를 내고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여연대 전 공동대표였던 거죠. 아 이거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확인 좀 하자 우리.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어쨌든 약간 시민단체를 겨냥한 그런 보도였죠. 뭐 항상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쪽 특히 민변이나 방금 거론한 참여연대 관련해가지고 좌파다 쟤네들은 친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LH 건 네네.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좌파 단체의 그 자료, 그 못 믿을 좌파 단체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모습을 보니 네. 네. 뭐 그때는 좌파고 지금은 아닌 좌파다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무관심의 끝판왕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 비교적 최근이에요. 네. 이 만물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잃어버린 광장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뭐 무슨 의미일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이렇게 오래 있어가지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월호 기념시설은 학생들이 살던 안산이나 사고가 난 목포에 만들어서 운영해라. 아니 근데 사고가 난 곳은 진도인데 그렇죠. 진도는 여기고 목포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이 사람 누군가? 이 오보를 낸 사람은 누군가 싶었는데 아까 취재 없이 사설 썼던 그분! 네, 2주기에 특조위가 300매덕 썼다. 했더니 극적 하셨다. 이거 나 예전 기사 봤네? 이랬던 분. 그분이 또 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세월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에 관심은 없으면서 이런 칼럼은 쓴다. 오늘 세월호 건으로 조선일보 오보 및 왜곡 보도 및 뭐 이런 것들 봤는데요. 네. 조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보사라서 오보 중심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오보뿐만이 아니라 되게 왜곡하는 거 아니면은 진실을 파헤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일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크게는 4가지 프레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공지에 몰아넣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또 돈만 쓴다. 요런 프레임 이 4가지예요, 크게. 근데 사실 또 돈만 쓴다는 이 프레임은 아까 오보가 났던 그 당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세월호 그만 우려 먹으라 뭐 이런 말도 늘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 신문사를 우리 국내 1등 신문사 아니겠어요? 네. 사실 1등 신문사로 든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너무너무 정말 빨리 언론 개혁해야 되겠다. 그만 우려먹어라 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만 우려먹으란 말을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꼭 조선일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소중한 조선위에서 소중한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중한 조선이에서 조선이를 맡고 있는 이날련의 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